네, 출발 진수와이드 2부 순서를 이어가겠습니다. 저희 프로그램 KT 올레 IPTV로도 함께 시청하실 수 있습니다. 자, 출발 진수와이드 2부에서는 과연 어떤 내용들이 준비되어 있는지 살펴봅니다. 네, 김동섭의 마켓 포인트에서는 솔로몬 투자증권 김동섭 이사와 함께 글로벌 주요 이슈 분석과 국내 증시 흐름, 필승 투자 전략 함께 세우고요. 수급으로 보는 시장에서는 신한 PWM 압구정센터 박재민 팀장과 함께 실시간 주체별 수급 상황과 투자 전략 잡니다. 이슈 정복하기 동양증권 양평지점의 김동공 대리와 함께 인덱스 펀드의 창시자인 존 보글이 밝힌 채권에 대한 어두운 전망과 향후 장기 투자에 대한 전망을 자세히 살피고요. 연초 제시한 의견과 작곡 갈리는 증권세 증시 전망에 대해서 점검해보는 시간 갖습니다. 하창봉의 가라사대에서는 이번 주 글로벌 및 국내 주요 일정 알아보고요. 국내 시장의 흐름을 전망합니다. 가장 먼저 솔로몬 투자증권 압구정점의 김동섭 이사를 연결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존 윌리엄슨 미국 샌프란시스코 연방준비은행 총재가 또 한 차례 자산 매입, 즉 3차 양적 완화를 지지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런 발언을 한 이유, 그리고 실제 가능성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시는지요? 네, 가능성을 먼저 말씀드린다면 저는 3차 양적 완화가 될 거다라고 상당히 좀 오랫동안 얘기하고 있는데요. 그 이유 중에 하나는 이제 실업률이 굉장히 좀 중요할 것 같습니다. 지금 그 주택 경기가 좀 살아나고 있다고 하지만 실업률이 지금 8% 초반에 때 있기 때문에 이게 이제 시장에는 굉장히 안 좋은 상황이고요. 2007년도에 주가가 굉장히 상승할 때 그 대세 상승 때도 실업률은 거의 6%대 전후반이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한 2% 정도를 시장에서 끌어내리려면 엄청난 어떤 투자가 있어야 된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사실 양적 완화에 대해서 저는 이제 이분하고 이제 동감을 하는데요. 이분이 그 언급한 것도 역시 실업률 하락이 그 달팽이 걸음 수준이랍니다. 그러니까 너무 안 내려오니까 아무리 주가가 올라간다 한들 실업률이 나빠서 그 국민이 고통받으면 아무 의미가 없지 않느냐. 결국 국민의 고통을 덜어주고 또 국민들이 지금 그 과거 서브프라임 모기지 때도 결국 실업률이 발생한 것에 의해서 서브프라임 모기지가 더 문제가 더 커졌던 것처럼 앞으로 주택 경기도 좋아지려면 결국 실업률이 낮아져야 된다라는 것이 그분의 생각인 것 같고요. 문제는 이제 이게 그 언제 되느냐에 대한 싸움인 것 같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이제 몇 가지가 선행이 돼야 되는데 일단 유가가 지금 92불, 93불을 오가고 있는데요. 이게 맥스로 올라가도 95불은 넘어가지 말아야 됩니다. 95불 넘어가지 말고 하단선은 한 84불, 5불 사이. 그래서 95불과 85불 사이에서의 움직임을 줘서 일단 인플레이션을 더 이상 그 올라가지 않게끔 유도해줘야 된다라는 거 하나 하고요. 또 하나는 이제 실업률이 지금 8%대를 유지를 해야 됩니다. 그래야지만 이게 양적 완화가 가능하거든요. 근데 만약에 여기서 뭐 7%대 후반이 깨지면서 뭐 7.6, 5 이렇게 내려오게 되면 뭐 양적 완화는 물 건너가는 거고요. 근데 지금 그 계속 고용이 늘어도 민간 부문이나 뭐 비농업 부문에서 늘어도 8.2, 8.1, 뭐 8.3을 오가는 걸 봤을 때는 실업률의 변화는 쉽지가 않을 거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새로운 신규 고용을 위해서 뭐 SOC 쪽으로 사회 간접자본 쪽으로 투자를 한다든가 이런 식으로 방향을 잡아서 실업률을 줄이는 방법 외에는 방법이 없기 때문에 그러기 위해서는 결국 지금 더 많은 양적 완화를 할 수밖에 없는 것이 미국의 실정이 아니냐. 저는 이제 거기에 동의하고 있고 또 이분도 이 얘기를 했습니다. 제가 보는 시점은 이제 양적 완화 시점을 어디를 날짜를 봐야 되냐라고 좀 생각을 해보고 있는데요. 지난번에 사실 7월의 가능성이 굉장히 높았습니다. 근데 ESM, 독일에서 ESM에 대한 어떤 헌법 소원이 제기되면서 이것이 2달 늦춰지는 바람에 3차 양적 완화 하는 거에 대한 기대 심리가 꺾여버렸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9월 이후가 될 거냐 아니면 이제 8월 말에 있는 잭슨홀 회의가 있는데 그때 할 거냐에 대한 부분인데 제가 볼 때는 9월을 넘겨서 아마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왜냐하면 3차 양적 완화에 대한 기대 심리가 굉장히 크다고 볼 수 있는 것 중에 하나 유가인데요. 지난번에 그 주가가 올라섰을 때 미국이 12,800 갔을 때 유가가 114불 정도 갔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한 20불 이상 더 위에 있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주가는 13,000원 가버렸는데 유가는 92불이죠. 그러니까 누군가는 유가를 못 올라가게 누르고 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3차 양적 완화의 기대 심리가 굉장히 크고 있고 그것이 현실화되기 위해서 지금 어떤 명분을 쌓고 있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가가 올라가서 많은 투자가들은 양적 완화에 대해서 회의론을
불러일으킬 수 있겠지만 제가 보는 경우에는 인플레이션만 없는 상황이고 실업률이 8%만 유지한다면 틀림없이 양적 완화할 거다라고 보시는 게 맞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자 그렇다면 중국의 7월 수출이 또 전년 동기 대비 1% 증가하는 수준에 그치면서 시장 예상치를 좀 하회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자, 중국의 경기 부양 가능성이 있다면 실제로 어떤 것들이 있는지 미국 다른 데처럼 비슷하게 양적 완화 등등에 대해서 어떤 좀 가능성을 높게 보시는지요? 일단 중국이 경기가 굉장히 좋지 않습니다. 또 수출도 1% 증가. 사실 그 8% 정도, 8%에 약간 하회했지만 그 정도 했다면 사실 잘한 거죠. 근데 이제 원체 중국이라는 나라가 덩이가 크고 또 경제 성장이 높았었기 때문에 8% 미만으로 떨어진 것은 시장에 굉장히 충격으로 받아들이는 그런 상황인데요. 작년에 11% 정도 성장했다 이번에 8%니까 많이 떨어졌죠. 지금 볼 수 있는 것은 그 내수를 진작시키는 경기 부양책이 필요하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 세계의 어떤 수출이 중국으로 좀 많이 될 수 있게끔 유도해 주는 거라든가 아니면은 그동안 했던 금리 인하가 시장에 먹히지 않고 있거든요. 금리 인하를 좀 강하게 좀 진행을 하는 방법. 이 두 가지 정도가 좀 가장 좋지 않을까라고 보여지고 있고요. 중국은 결국 경기 부양을 하게 될 겁니다. 문제는 어떤 식으로 접근할 건지에 대한 부분이죠. 예측할 수 있는 건 앞에서 말씀한 것처럼 내수인데 이것은 사실은 지난번 G20 그 경제장관 회의나 G20 정상회담 때 여러 나라가 요구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 내수 쪽으로 방향을 틀어주면서 금리 인하를 소폭 더 실행하지 않겠나 이렇게 판단하고 있고요. 시점에 대한 부분인데 사실 중국은 그 과거 사례를 봐도 예측이 정말 쉽지가 않았습니다. 항상 보면 일요일 날 밤에 갑자기 한다든가 목요일 저녁에 한다든가 이렇게 두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거하고는 좀 다른 어떤 경제 정책을 펼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아마도 이달에 안에 아마 금리 인하 가능성에 대한 부분을 좀 점치고 있습니다. 지금 수출까지 부진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 또 무역 수지가 흑자가 250억 달러가 됐는데 6월 달에 317억 달러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그 거의 한 6, 70억 달러가 더 줄어버린 그런 상황이 됐죠. 이 얘기는 무슨 말이냐면 경기가 둔화되고 있다는 것을 나타내고 있기 때문에 이제 중국도 뭔가를 실행할 시점이 다가왔다고 본다면 이달이 아마 되게 중요하지 않을까라고 판단하고 있고요. 그 시점은 이제 거의 다 왔다라고 판단하기 때문에 아마도 그래서 국내 중국 관련주들도 좀 서서히 움직일 수 있는 그 시점이 되지 않았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자 지금까지 솔로몬 투자증권 압구정점의 김동섭 이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자 계속해서 신한금융투자 박재민 PB팀장 만나봅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양시장의 흐름과 주체별 수급 상황부터 설명 주시겠어요? 네, 일단은 금일 코스피 거의 강보합으로 시작하는 듯 했으나 지금 약보합을 일단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전거래일 대비 5포인트 정도 0.26% 빠진 1941.31포인트 1940선에서 공방을 계속하고 있는 모습인데요. 어쨌든 121선, 1920선에 대한 지지나 하방 경직은 상당히 계속 만들어진 모습을 수급적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코스닥 시장은 코스피 대비 강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0.75% 상승한 479.09포인트 480선을 눈앞에 두고 있는데요. 기간의 매수세가 역시 코스닥을 좀 많이 끌어올리는 모습입니다. 오늘 업종별로 좀 체크를 해보겠습니다. 일단은 삼성전자가 1.3%대 장중에 거의 2%대까지 빠지면서 지금 전기전자 업종이 1%대 이상 빠지고 있습니다. 반면에 지금 운수장비 업종 금요일날 강했었는데 현대차, 기아차, 모비스가 아침에 강하게 시작할 것처럼 보였지만 역시 약세 흐름 보이고 있고요. 포스코 1% 빠지고 있고 LG화학 1.6% 결국엔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이 빠지다 보니까 지수가 많이 밀리는 모습입니다. 그리고 오늘 통신업, 금융업, 증권, 은행, 부업 전통적인 금융 업종들이 전부 다 상승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고요. CJ 제일제당 이런 게 2%대 이상 상승하면서 음식료품업이 상당히 많이 오르는 모습 시장에서 전통적으로 결국에는 지난주에 5거래일 동안 상승을 하면서 지수를 변인했던 게 시가총액 상위주의 전차군당 그리고 경기 민감주인 하학주 이런 것들이었다면 이번 주 주 초반 시작이 어쨌든 경기 좀 방어주인 것들로 오르는 게 지난주랑은 좀 상반된 모습을 보이고 있다 이렇게 판단을 하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코스닥 시장은 아무래도 기간의 매수세가 33억 정도 들어오고 외국인이 14억, 개인이 9억을 팔고 있지만 어쨌든 강한 매수세가 기간에서 일어나고 있으면서 특히 그동안
국제의 어떤 게임주들 그리고 소프트웨어 업종들이 오늘 강한 모습입니다. 네오위즈 게임즈, 게임빌, 드래곤플레이, 컴투스 등 모바일 게임주랑 한글과 컴퓨터, NC소프트 등 이런 게임주들과 소프트웨어 업체 등이 강한 모습 보이면서 결국에 인터넷, 디지털 콘텐츠 업종이 거의 1.5% 상승을 하고 있고요. 나머지 업종들도 거의 코스닥 아무래도 0.7% 오르는 것보다 거의 평균 이상을 맞추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네. 자, 오늘 투자 주체별 속내는 어떤 것들을 갖고 있을까요? 네, 외국인은 오늘 역시 현물 아침에 사는 둥 마는 둥 하다가 새로운 한 주에 산뜻하게 플레이 해볼까 하면서 일단은 조심스럽게 일단 판단을 하는 것 같습니다. 왜냐면은 이번 주 경제 지표나 뭐 특이한 발표는 사실 미국에서도 없고요. 국내 시장 또 수요일날 아무래도 거래일이 하루 쉬다 보니까 좀 조심스럽게 접근하고 아무래도 지난주에 말씀드린 대로 8월 옵션 만기일이 끝났고요. 9월에는 선물 옵션, 주식 선물 옵션이 같이 오는 컷오프 위층데이인데 새롭게 월물이 시작하면서 9월물이 시작하면서 어떤 포지션에 대한 그런 입장을 지금 계속 정리해 가고 있는 초반이기 때문에 일단은 외국인의 입장을 사실 알기에는 사실 너무 쉽지 않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개인은 주식 너무 팔기만 한 것 같은데 사봐야 되나? 사실 지난주 금요일날 시장이 끝나고 개인들이 항상 주가가 오르는 막바지 무렵에서부터 또 들어오는 거 우려시 된다 뭐 이런 기사가 나왔었는데 뭐 그렇게 우려시 만한 그런 수급은 아닙니다. 사실 개인이 아침에 사다가 다시 음전환, 매도 전환했다가 지금 매수 전환 90억 정도로 돌아섰는데 적극적으로 플레이는 일단 안 하고 있기 때문에 뭐 지금 지수대에서 솔직히 더 올라가면은 사는 게 맞겠지만 그 올라가는 폭이 크지는 않을 것이라고 판단을 일단 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기간은 더 오르더라도 우린 차익 실현하고 볼래 여기서 더 얼마나 오르겠냐 이렇게 판단을 하고서 500억 정도 일단 시장에서 팔고 그동안 못 올랐던 코스닥을 좀 접근하는 게 아닌가 일단 이렇게 좀 보이고 있습니다. 네. 자, 오늘 개인을 위한 오늘장 투자 전략은요? 네, 일단은요, 지난주 얘기 잠깐 드리겠습니다. 지난주가 사실 거의 월화수목금 지수가 올랐습니다. 그러면서, 8월물 말고 7월달 후반만 했어도 1700 중반에서 1900 거의 중반, 거의 지수로 치면은 200포인트 약 안 되게 좀 올라왔는데요. 물론 지난주에 급등, 옵션 만기일날 급등 이런 것들이 워낙 컸었는데 외국인의 선물 매수가 결국엔 적극적인 베이시스 확대를 불러일으켰고요. 그 베이시스 확대가 프로그램 차익 물량 매서 결국 PR 물량 지속 매수세로 일주일 내내 상승을 견인한 일주일이었습니다. 그리고 1946포인트로 마감을 하면서 1950포인트 결국에는 회복은 못했지만 상당히 그래도 수급적으로 양호해진 거 아니냐 이렇게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결국 이번의 상승은 ECB 드라기 총재 7월 26일 발언 이후에 어떤 투자자들의 위험자산 선호 심리가 상당히 개선되면서 수급이 들어왔다. 이렇게 요약을 해서 말씀을 드리는 게 맞겠습니다. 잠시의 해석 차이는 있었습니다. 물론 ECB 드라기 총재가 액션을 다 바로 취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어떤 조정의 그런 시간은 분명히 하루 정도 있었지만 구체적인 시간이나 어떤 그런 발표가 있었던 ECB 통화정책 8월 2일날 연속성 이후에 시장 흐름이 개선되었다. 그래서 이제는 유동성 랠리가 계속 지속되는 거 아니냐. 지난주 금요일까지 나왔던 내용들이 사실 복합적으로 말씀을 드렸고요. 이번 주는요. 그러면은 일단은 해외 시장 오늘 일본의 GDP 발표가 있었습니다. 장 개장 전이었죠. 8시 50분이었는데요. 일본 시장은 오늘 강보합 유지 중입니다. 일단 우리 시장과 좀 상반된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뭐 강보합이나 약보합이나 사실 다르진 않습니다. 근데 일본의 GDP 살펴보면요. 원래 전년 동월 대비 2.3% 정도가 컨센서스 예상이었는데 1.4% 상승을 했다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렇게 되면 예상보다 상당히 낮게 나왔고요. 이렇게 되면 일본에서도 양적 완화 정책을 취하지 않겠냐 뭐 이런 기대감이 계속 산다. 요새는 지표가 안 좋으면 기대감이 계속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주 초반 유로존의 GDP 발표가 있고요. 또한 그리스의 국채 입찰이 있습니다. 물론 우리나라가 그때는 휴장인 날인데요. 이런 해외 지표 영향을 받으면서 미국의 어떤 경제 지표들과 함께 지수의 방향이 결정될 전망을 일단 보일 걸로 일단 예측을 하겠습니다. 그러나 오늘은 상당히 일단 뭐 또다시 거래 대금이 상당히 저조해졌고요. 투자자들이 적극적이지 않습니다. 그 이유로는 결국에는 아침에 베이시스가 또 약화되었었는데요. 지금은 다시 1.4까지 올라간 상황입니다. 금일날 1.39에 끝났으면 오늘 그 베이시스가 더 좋아진 모습인데 이렇게 되면서 아침에 프로그램 매도 물량이 나오다
다시 매수로 600억이 들어오면서 외국인이 좀 전에 급격하게 400억 이상을 샀는데 역시 프로그램 물량으로 들어온 것들입니다. 그러면은 결국엔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요. 결국 수급적으로 외국인이 지속적으로 매수하느냐 안 하느냐가 우리가 같이 따라서 사야 되느냐 아니면 조정시 기다렸다 사야 되느냐 이걸 결정해야 되는데요. 일단은 외국인 지속적 매수세는 역시 베이시스가 가장 중요하다고 봐야 됩니다. 아까 말씀을 지난주 드린 거는 선물이 매수가 되면서 베이시스가 벌어졌고 그로 인해서 차익 매물이 들어왔고 외국인의 현물이 들어온 것입니다. 그러면 베이시스 만약에 거꾸로 베이시스가 다시 축소되고 그러면 상당히 외국인의 선물 매도를 지난주 금요일도 때렸고 오늘도 조금은 때리고 있습니다. 그러면 베이시스가 약화되고 그렇게 되면 선물 아니 PR 쪽 물량 결국 프로그램 물량이 차익 매도가 다시 나올 수 있다는 겁니다. 이거랑 연결지어야 될 게 월물 스프레드라고 있는데 지금 9월물 이제 한 달도 안 남았죠. 그리고 12월물 선물이 있습니다. 이 스프레드 차이 결국 12월물과 9월물은 보통 한 2% 정도가 차이가 나는데 이게 만약에 더 점점 벌어지면은 9월물을 12월물로 롤오버할 수 있다는 물량이 됩니다. 결국 최근에 들어온 선물이 그 12월물로 롤오버 되면서 추가 상승, 외국인의 현물 매수세를 지속할 수 있다고 예측을 할 수 있을 거고요. 만약에 이 스프레드가 축소된다, 9월물과 12월물의 그 차이가 좁혀진다고 생각을 하시면은 노로버를 안 시키기 때문에 다시 9월 선물옵션 만기일 전에 외국인이 프로그램 물량을 던질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결국엔 두 가지 지표만 보시면 되는데요. 시장의 베이시스랑 그리고 9월물, 12월물의 스프레드가 장중의 변화가 요새는 꽤 크게 나오고 있습니다. 아침에도 베이시스가 0.78까지 내려갔다 지금 1.45까지 이렇게 올라온 모습이기 때문에 그거에 따라서 프로그램 물량이 나오고 빠져나가고 이런 모습이 계속 연출되다 보니까 그거에 따른 외국인의 수급은 당연히 프로그램 매수가 요새는 거의 90%가 외국인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것만 보시고 투자 전략을 세우시면 될 걸로 보고 있고요. 그러면은 주식은 오늘 같은 날 조금 조정인데 사야 되느냐? 일단은 지난주에 말씀드렸지만 전차군단은 너무 많이 시장에서 견주했었고요. 가대 낙폭주 위주로 만약에 2, 3% 이상 빠지면은 분할로 매수를 접근을 하라고 말씀드렸고요. 그리고 ETF 중에서 코덱스 레버리지 같은 거 지수가 빠지면은 분할로 한 3번에서 5번 정도 나눠서 샀다가 지수가 오르면 파는 대신 대응은 짧게 하라고. 왜냐면 여기서 2,000을 가더라도 지수 상한은 60포인트 정도밖에 안 남았습니다. 뭐 종목은 크게 오를 수도 있겠지만 그 지수를 올리는 건 결국에는 또 시가총액 상위주가 될 거기 때문에 너무 수익률 높게 잡지 마시고요. 제가 보기에 지금 지수대에서 어쨌든 종목을 들어가자고 하더라도 5에서 한 7% 정도 짧게 수익을 목표로 삼고 매매하시는 게 맞을 걸로 보이고 오늘 같은 날 뭐 종목을 말씀드리자면 SK 이노베이션 같은 게 2% 빠지고 있습니다. 뭐 최근에 수급이 워낙 좋았고요. 실적은 사실 그렇게 좋지 않았지만 정유 업황이 그렇게 나쁜 건 아니고요. 유가가 다시 회복될 가능성이 크고 유동성 랠리가 있게 된다면은 결국 이런 것들은 다시 올라가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연초부터 외국인 물량을 보면은 SK 이노베이션 같은 경우에는 거의 바닥 국면이기 때문에 조정시 이런 것들을 사도 괜찮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 꼭 이 종목만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결국에는 지금 유동성 랠리가 다시 일어나고 있는 국면이기 때문에 대형주, 가대 낙폭주 중에 전차 군단을 제외한 2, 3%대가 빠지는 종목들을 분할로 접근하시면은 크게 물릴 일은 없을 것 같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자 지금까지 박재민 PB팀장과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자 본격적인 오늘장 투자 전략 짜보겠습니다. 5인의 전문가와 함께하는 투자 전략부터 봅니다. 네, 박성일 연구는 추세 상승을 대비하고 주식 비중을 확대하자고 이야기했고요. 박소영 대리는 지난주에 소외 업종에 관심을, 정영훈 연구원 조정 시에 매수 관점이 유효하다. 최희용 대리 비중 축소 전략, 김도영 대표 대형주의 현금화 절 시작을 이야기했습니다. 네, 관심 업종으로는 박성일 연구원이 엔터주의 분할 매수를, 박소영 대리 바이오 헬스 자동차 부품주, 정영훈 연구원 자동차 업종을, 최희용 대리는 정유화학 업종을, 김도영 대표는 IT 부품주를 말했습니다. 네, 동부증권의 박성일 연구원 만나봅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네, 먼저 현재 시황부터 보겠습니다. 예, 오늘 시장 같은 경우는 소폭 하락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지난주 단기에 급등을 했기 때문에 차화정을 중심으로 해서 차익 실현 물량이 좀 나와주고 있고요. 낙폭이 조금 과대했던 건설주 같은 경우 그리고 은행주 같은 경우에는
오늘도 견고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수급 상황을 조금 보시면 외국인 같은 경우는 추세적으로 계속 매수를 이어가고 있는 상황이고 그동안 차익을 좀 실현할 수 있는 포지션을 취했던 개인과 기관 투자자들 중심으로 해서 매도 물량이 나오고 있지만 오늘은 거래가 없이 조금 한산한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자, 오늘 추세 상승을 대비하고 주식 비중을 확대하자. 그리고 엔터주에 보낼 매수를 말씀하셨거든요. 설명 주십시오. 예, 추세에 대한 이야기를 먼저 드리면 지금 1750부터 1900 박스권을 형성을 했었던 지수가 1900을 지금 강하게 돌파하면서 외국인 수급은 계속 강화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추세가 당분간은 상승할 수 있다는 걸 인정을 하고 주식을 매수하는 전략 쪽으로 가는 게 좋겠다라고 말씀드리겠고요. 1900선에서 지지를 받아준다고만 한다면 2차 상승 또한 가능해서 2000까지도 바라볼 수 있는 시장이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경제 지표가 악화되거나 수급 상황이 안 좋아지는 아주 극단적인 상황이 벌어지지만 않는다고 하면 일단 현재는 주식을 매수하는 게 맞겠다라고 말씀드리겠고요. 최근에 이제 낙폭 과대주들이 상당히 많이 올라왔는데요. 그중에서 이제 엔터주 같은 경우는 아직까지 많이 올라오지 못했습니다. 특히 SM이나 CJENM이나 YG 엔터테인먼트 같은 경우는 성수기에 진입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는 낙폭이 과대한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주식들을 중심으로 해서 한번 살펴보시는 게 어떤가 해서 말씀을 한번 드렸습니다. 네. 자, 그럼 오늘 장에서 관심 가질 만한 종목 어디를 눈여겨보십니까? 예, 일단 CJENM 먼저 말씀을 한번 드리겠습니다. CJENM 같은 경우는 이제 지수 대비해서 낙폭이 상당히 과대했는데요. 2분기 연속 영업 적자를 기록하면서 이제 기관을 중심으로 해서 실망 매물이 많이 나온 상황인데 이번에 방송 수입이 조금 개선이 되면서 흑자를 다시 기록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번 달 17일에 방영을 하게 될 슈퍼스타 K 같은 경우에는 매년 아주 좋은 성과를 좀 보여왔기 때문에 이쪽에서 들어오는 광고 수입 150여억 원 가량이 4분기에는 실적 호조에 기여할 것이다라고 판단이 좀 되고 있고요. 지수 대비해서 워낙 낙폭이 과대했기 때문에 매수는 현재가에서 24,000원 부근에서 가능하다고 말씀을 드리겠고 추세적으로 바닥을 찍고 올라오고 있기 때문에 추세가 꺾이지 않는 3만 원까지는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고요. 손절은 짧게 23,000원 한번 제시를 해드리겠습니다. 네. 자, 오늘 CJ ENM까지 말씀해 주신 박성일 연구원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자, 계속해서 이슈 정복하기 박미라 아나운서 만나봅니다. 안녕하세요. 이슈 정복하기 박미라입니다. 오늘의 주요 이슈들 함께 정리해 보겠습니다. 국내 주식시장에 대한 외국인의 러브콜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외국인의 지속적인 매수세는 이제 리스크 지향적인 리스크온 모드로 전환할 것이라는 분석입니다. 인덱스 펀드 창시자인 존 보골이 뉴욕타임스와의 인터뷰에서 장기 투자자라면 주식을 보유해야 다른 어떤 대체 자산보다 높은 수익을 올릴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그의 인터뷰 발언 살펴보겠습니다. 외국인의 기환으로 코스피 지수는 몇 달간의 박스권을 뚫고 올라갔습니다. 올해 조정장의 연속을 예상한 증권사들은 그저 반등을 지켜보기만 해야 했는데요. 증권사들의 투자 전략 다시 점검해봅니다. 네, 이슈 정복하기 오늘 순서는 동양증권 김동공 대리와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리스크온 시장에서는 리스크가 큰 흔히 말하는 주식과 고금리 통화에 투자하는 걸 말하는데요. 최근 외국인의 매수세가 급격히 유입되면서 시장 분위기가 리스크 친화적으로 좀 바뀌었다고요. 네, 기록적인 외국인 매수로 코스피가 이제 121선을 상승 돌파했습니다. 이런 여기에 대했던 배경에는 우리 시장에 대한 이제 외국인의 러브콜이 이제 계속되었기 때문인데요. 7월 27일 ECB 드라기 총재의 유로존 수호에 대한 강력한 의지가 표명된 이후 8월 10일까지 거래소 현물시장 기준으로 4조 9,592억 원이 이제 순매수를 보이고 있습니다. 선물시장에서 3조 7,543억 원의 외국인 순매수가 이어지고 있는 상황인데요. 특히 9월 8일 옵션 만기일의 경우 외국인 매수량 가히 좀 폭발적이었다라고 평가할 수 있겠습니다. 1조 7천억에 육박하는 사상 최고 수준의 프로그램 순매수가 이어졌고 선물에 있어서는 5천 계약가량을 순매수하였습니다. 외국인 프로그램 차익 매매의 경우 1조 1천억 원 수준의 순매수를 보였는데 차익 매매를 통한 현물 매수에는 선물 매도가 수반함을 고려하였을 때 5천 계약 선물 순매수로 만기일 대응을 끝마쳤다는 부분은 외국인의 매수세의 강도를 좀 실감할 수 있는 상징적인 움직임이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기록적인 공세 이후 하루쯤은 소강 상태가 있을 법도 했지만 다음날 또 외국인의 매수세는 좀 쉽게 사그라들지 않았습니다. 최근 1년 시장의 흐름을 검토했을 때 바야흐로 리스크온 무드는 이제 막 시작되었고 최근 외국인의 공격적인 매수세는 리스크온의 신호탄이라고 좀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배경에는 캐리 트레이드가 있다고 좀
판단이 되는데요. 일단 거기에 대한 사항을 좀 살펴볼 때 호주는 신용등급 트리플 A 국가로 여타 트리플 A 국가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고금리의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글로벌 캐리 트레이드 자금의 핵심 무대가 되곤 하였는데요. 캐리 트레이드는 독일, 네덜란드 등 동일 신용등급을 지니고 있는 저금리 국가에서 투자 자금을 차입해서 호주에 이제 투자를 하면서 그리고 추가적인 신용 위험에 부담 없이 양국의 금리만큼 이익을 향유할 수 있는 무위험 차익 거래의 한 가지 방법으로 글로벌 자금 시장에서 널리 사용되는 투자 기법이라 정리해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코스피 호주 달러 인덱스와 코스피 추이를 좀 살펴보면 장기간 높은 상관관계를 형성해왔음을 좀 살펴볼 수 있습니다. 이는 호주의 무역 내에서 원자재 수출이 차지하는 높은 비중에서 좀 그 이유를 찾을 수가 있는데요. 원자재 수출국으로서 호주는 한국, 중국, 일본 등 제조업을 기반으로 국제 무역을 영위하고 있는 나라들의 경기 상황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특징을 보입니다. 이 호주 달러 인덱스는 원자재의 가치와 그리고 투자 심리를 대표하는 인덱스로 널리 사용하고 있고 원자재를 포괄한 위험자산 전체를 대표하는 인덱스로 해석되곤 합니다. 안전자산과 위험자산의 상대적 선호도를 나타내는 바로미터로 이제 평가할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상호간 유사한 흐름을 보였던 호주 달러 인덱스와 코스피가 올해 6월 들어서 엇갈린 행보를 좀 보이기 시작을 했습니다. 6월 14일 호주 달러 인덱스는 1포인트를 넘어서면서 상승 반전을 하였고 코스피는 박스권 내에서 질이 멸렬한 상황을 반복했습니다. 이는 한국의 부정적인 전망과 그리고 긍정적인 전망을 가진 두 부류의 외국인들이 만났던 것으로 추정되는데 최근 긍정적인 전망을 가진 리스크온 무드의 외국인들이 매수세가 계속해서 이어지면서 이런 외국인들의 승리가 좀 이어지는 듯한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유로존 재정 위기가 대두되고 실물 부분으로 관련 리스크가 빠르게 전이되면서 유럽 내 투자 자금 이탈이 본격화되고 있는데요. 구제와 부양을 위해 풀었던 유동성이 피그스나 그리고 유로존 기타 국가에서 잔류하기보다는 우량한 여국의 투자처를 향해서 움직이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금융감독원의 7월 외국인 유가증권 매매 동향 관련 보도자료에 따르면 최근 한국 금융시장을 주도하고 있는 자금의 상당 부분이 스위스, 노르웨이 등 유럽 고신용 등급 국가에서 유리하고 있음을 파악해봤을 때 한국을 향한 캐리 트레이드 움직임이 본격화되고 있음을 판단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한국물 펀드 플로우 역시 높은 수준의 재정 건전성과 그리고 밸류에이션 매력도를 바탕으로 유입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인데요. 유로존 재정 위기의 파고가 멈춘 것도 아니고 그리고 주요국 경기 분해 완전히 해소된 상황은 아닙니다. 하지만 글로벌 유동성은 한국 시장을 향해서 본격적으로 움직이기 시작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추세적 상승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전주 부진한 경제 지표가 확인된 중국의 부양책을 확인할 필요가 있고 금주 예정된 미국의 매크로 지표에 주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하지만 거침없는 캐리 트레이드성 매수세가 이어지는 한 단기 오버슈팅 가능성도 상정해 볼 필요성이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투자 아이디어 차원에서 외국인 공매도가 집중되었고 대차장고 상위 종목군과 그리고 전주 외국인 매수세가 집중된 전기전자, 자동차 그리고 관련 부품 장비업체들의 낙수 효과에 주목할 필요성이 있을 것 같습니다. 단기적으로는 분명 좀 120일 돌파가 된 만큼 약간 단기 조정의 가능성은 좀 남아 있습니다. 이 같은 조정에 의해서 좀 매수하는 전략들이 좀 필요할 것 같고요. 제가 기존에 이제 상승 시 매도, 하락 시 조정 시 매수라고 했는데 그 조정의 폭은 조금 더 짧게 잡는 선택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네, 다음 이슈입니다. 인덱스 펀드 창시자인 존 보글이 장기 투자자라면 지금은 주식을 사야 할 때다라고 말한 바 있습니다. 앞서 채권왕 빌 그로스는 주식 시대는 끝났다라고 말하기도 했는데요. 상당히 비교가 되는 발언이네요. 네, 존 보글은 이제 인덱스 펀드의 창시자입니다. 최근 시장 상황이 이제 조금 먼저 안개가 걷히는 듯하지만 아직까지는 안개 속에 있다라고 좀 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이런 데일수록 투자의 대가들에 대한 이제 그런 의견들을 좀 경청해 볼 필요성이 있을 것 같습니다. 존 보글 전 뱅가드 그룹 회장이 앞으로 10년간은 채권 시장은 좀 끔찍할 것이다 라면서 장기 투자자라면 주식을 보유해야 다른 어떤 대체 자산보다 높은 수익률을 올릴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보글은 뉴욕타임즈와의 인터뷰에서 글로벌 금융위기 후 투자자들은 안전한 국채에만 몰린 데다 중앙은행들이 경쟁적으로 금리를 인한 탓에 채권 가격이 치솟았다고 경고를 했는데요. 채권 시장이 꼭지를 찍고 내려올 일만 남았다는 뜻입니다. 2010년 4월 연 4%까지 올랐던 미국 10년물 국채금리가 지난달 25일 1.43%로 사상 최저치로 떨어진 뒤 최근 1.6%대에 머물고 있습니다. 채권 가격은 금리와 반대로 움직이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요. 그는 1975년 뱅가드 그룹을 설립한 이후 미국 굴지의 자산운용사로 키워낸 워렌 버핏, 조지 소로스 등과 함께
월스트리트의 전설적 투자자로 꼽힙니다. 1951년 월링턴 매니지먼트에서 펀드 매니저 경력을 쌓기 시작한 구글은 60년 넘게 투자업계에서 일했지만 지금은 투자 자력이 최악의 시기라고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는 경제의 구름이 잔뜩 끼어있고 금융 시스템이 망가져 분산 투자할 만한 대체 자산이 없다며 현명한 투자자라면 수수료가 제일 저렴한 인덱스 펀드를 사들여서 포트폴리오를 구축해야 한다고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1974년 그는 처음 개발한 인덱스 펀드가 시장 평균 승률에 따라가도록 보유주식 분산하는 것이 핵심이다라고 하고 있는데 이 같은 의견들을 전체적으로 종합을 해볼 때 결국은 시장에서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할 것은 채권 가격이 지금 사상 최고치에 있고 먹을 것이 별로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살펴볼 때 지금은 주식이 밸류에이션 매력상에서 상당히 좀 저평가되어 있는 상황, 그리고 채권은 사상 최고치를 경험하는 상황, 이런 두 가지 상황들을 좀 종합해 볼 때 지금 현재는 채권보다는 주식이고 그리고 주식 시장은 지금 밸류에이션 최바닥에 있다라는 것에 좀 그런 의견에 대한 청취를 많이 해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보입니다. 네, 끝으로 지수 예측은 신의 영역이다. 우스갯소리로 이런 말을 하는데요. 이 증권사들의 지수 예측이 번번이 빗나갔기 때문이 아닐까 싶습니다. 이번 박스권 돌파도 마찬가지였더라고요. 네, 2011년 8월과 2012년 8월 그리고 지난해에는 외국인의 투매로 2100선이던 코스피가 1710선까지 주저앉았습니다. 반면 올해는 외국인의 기환에 코스피 지수가 몇 달간의 박스권을 뚫고 올라서는 그런 모습을 보였는데요. 상황은 정반대지만 같은 점도 있습니다. 바로 증권사들의 증시 전망이 좀 크게 빗나갔다는 것인데 작년 8월에 다들 강세장을 전망했다가 폭락을 피하지 못했고 올해는 조정장의 연속으로 예상한 투자자들의 예상한 탓에 투자자들의 지수 상승세를 그저 지켜보기만 해야 했었는데요. 10일 이제 헤럴드 경제가 15개 주요 증권사들이 당초 제시한 8월 코스피 지수 전망치를 점검한 결과 이미 절반이 넘는 9개의 증권사의 예측이 좀 완전히 좀 빗나가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HMC, 우리, 키움, 삼성증권 4개사의 예상 구간 상단인 1950선도 코스피가 바짝 다가섰고 대신증권과 유진투자증권만이 2000선과 1907선을 제시하면서 다소 여유 있는 상황인데 이렇게 예상이 빗나가게 된 요인은 대외 변수에 따라 국내 증시가 좀 출렁거렸던 요인입니다. 앞으로도 당분간은 외국인의 국내 증시에 키가 질 것으로 좀 판단이 되는데 외국인들이 이렇게 상승으로 예상을 했던 이유는 결국은 밸류에이션 때문입니다. 우리나라 국내 증권사들이 이렇게 상승으로 예상을 했고 좀 틀렸던 요인 중 하나가 국내 밸류에이션 요인이 충분히 매력도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 같은 대외 변수에 따라가서 국내 증시 전망이 좀 많이 빗나가게 됐는데 최근 외국인은 드라기 유럽은행 총재의 발언에 따라 지난달 26일 이후 전일까지 무려 4조 3,357억 원을 매수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 같은 요인들을 볼 때 증권사들의 예측이 빗나간 거에 대한 밸류에이션 매력도가 있었다라는 그런 사실 하나만 그렇게 분석한 이유를 좀 감안을 해서 우리는 지금 주식을 매수하는 전략으로 취하는 것이 맞을 것으로 이제 판단이 됩니다. 지금까지 동양증권 김동공 대리의 도움 말씀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슈 정복하게 저는 내일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네, 중국적 소식 알아봐야죠. 리딩투자증권의 우성재 팀장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내용 전해주십시오. 예, 지금 현재 중국 본토 지수 시장에서의 관망심이 좀 많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오늘 중국 본토 약세 움직임 보이고 있습니다. 현재 0.32% 하락한 2161.79포인트대 장 움직임 보이고 있는데요. 최근 상승 기조 이끈 이후에 지금 단기간에 차익 매도 물량들 출현하고 있지만 그 힘은 크지 않은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시장에서의 관망심리 많이 커지고 있고 거래량이 좀 줄어든 가운데 최근 들어 거래량은 좀 증가하는 모습을 보였지만 아직까지 시장에서의 움직임은 큰 폭의 변동성이 커지질 않고 있는 상황인데요. 지금 7월에 중국 경제 투자가 증가하고 있는 모습을 보이면서 지금 이러한 투자 증가가 경제 회복세에 큰 힘을 보태고 있는 것으로 발표가 나오고 있습니다. 7월 경제 지표를 보았을 경우 물가 상승률이 2%를 하회하는 등 시장이 안정적인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 가운데 인프라 투자를 중심으로 한 중국 내부에서의 직접적인 투자가 증가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최근 중국 지방 정부들이